자, 오늘은 파이썬 통계 3강으로 난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확률을 갖는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확률을 갖는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numpy에서 랜더인트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는 뭐냐면 그 생성하고자 하는 난수의 그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데이터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그 생성이 된 것을 그 시각화하는 방법에는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는 것과 이제 확률 분포를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히스토그램은 어, 맷플롯에서의 히스트라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그리는 방법으로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어,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킨 후에 그 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확률 분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일한 확률을 갖는 난수를 생성하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하는데 numpy, 그 다음에 판다스, 그 다음 매트플롯립에서의 파이플롯, 네, 요거를 이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난수를 생성을 하는데 어, 난수가 생성될 때마다 다르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 시드로 그 픽스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난수들을 popula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요. numpy의 random의 rand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randint는 정수를 생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30까지의 범위에서 10,000개의 데이터를 난수를 생성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10에서부터 30까지니까 10은 포함이 되고 30은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생성이 됐고요. 생성된 것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먼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플랏에서 히스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입력 데이터로는 앞에서 생성된 난수 리스트를 여기다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빈스가 있는데, 빈스는 뭐냐면 그 데이터 범위를 몇 개의 간격으로 나눌 거냐라는 거죠. 이건 개수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9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뭐 거진 정해져 있는 거죠. 10에서 29니까 20개의 간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축의 그 범위는 X축은 0에서 40까지, Y축은 0에서 60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개수, 그죠? 요 개수는 10이에요. 10이 생성된 난수 중에서 10의 개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해서 29까지 요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 네, 이렇게 이제 그려지죠. 자,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은 사실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요 각각의 크기들이 확률이 아니라 이것은
어, 확률을 그 계급의 크기로 나눈 게 바로 실질적으로 요거의 값입니다. 예. 확률을 계급의 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인 경우에 500이잖아요. 500개 개수인데 확률로 따지면은 500을 만으로 나누니까 0.05 해서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0.05를 또 뭘로 나눈 거냐면 요 각각의 계급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계급의 크기는 지금 1이죠. 1씩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1로 나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따가 연속 확률 연속으로 요거를 난수로 어, 실수로 요 난수를 생성시켰을 때는 이제 그러한 차이들이 계급으로 나누는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500개인데 500을 만으로 나눈 것뿐만 아니라 계급의 크기인 1로 나눈 것까지를 고려해서 이게 나온 거다라는 거죠. 0.05가 잘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퓰레이션의 그 구성 엘레멘트들을 이제 보면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요약된 형태로 보여주는 거고, 이제 정수로 이렇게 파퓰레이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일한 확률을 갖는 그런 난수를 생성시킬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라서 난수를 생성시키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건 뭐냐면 평균 근처에 있는 그 난수 근처에 있는 범위에서 난수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난수가 덜 발생하고, 예, 그러한 그 형태로의 난수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numpy에서의 랜덤, 그 다음에 노멀이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노멀에서는 이제 입력되는 게 이제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랜덤 시드로 해서 100으로 해서 난수를 픽스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population 1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들을 이제 입력 저장한 그런 변수가 되는 거죠. numpy에서의 random normal 함수를 사용을 하고, 평균은 20, 표준 편차는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이제 10,000개를 생성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데, population 1 앞에서 생성된 난수를 입력치로 받고, 그 다음에 그 계급 간격 그 구간은 전체 데이터 범위를 3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정규 분포의 형태로 난수가 이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범위가 어느 정도로 보이냐면 한 10에서부터 한 32 정도까지 범위가 이제 생성이 되었어요. 그죠? 20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population 1을 이제 구성 성분을 보니까 이렇게 실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 함수를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population 1이라는 것을 입력 변수로 놓고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킨 후에 플롯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종류는 이제 density라는 것은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인데 이것이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적용이 될 때는
연속 확률 변수죠. 연속 확률 변수에 적용이 될 때는 그거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엑시스는 5에서 35까지, 그 다음에 높이는 0에서 0.15까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5에서 35까지, 5에서 35까지, 그 다음에 0에서 0.15까지 이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대략적인 값은 0.03에서 0.04 사이의 어떤 최대치가 값을 갖는 것을 보는데, 이제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100이잖아요. 그죠? 100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12 정도, 0.13에서 0.14 사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실질적으로 100이면은 100을 만으로 나누면 0.01이죠. 그죠? 100을 만으로 나누면 0.01입니다. 예. 100을 만으로 나누면 0.01이죠. 예, 0.01인데, 이제 계급의 크기가 지금 300으로 나눴기 때문에, 300이니까 아까 22 정도라고 그랬죠. 10에서 32까지니까 범위는 22를 300으로 나누면 하나의 그 계급의 크기, 그 간격의 크기는 0.073이 돼요. 0.073. 그래서 확률인 0.01을 0.073으로 나눠주면 0.137 정도가 나옵니다. 0.137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슷하게 나오죠. 0.137 정도가 나왔으니까 수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는 그 확률의 크기가 아니라 확률을 뭘로 나눈 거다? 그 계급의 크기, 그 간격의 크기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값의 차이가 바로 확률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0을 만으로 나눈 0.01이 아니라 0.01을 그 계급의 크기인 0.073으로 나눈 그 값이 실제로 이러한 그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난수를 실수로 생성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 실수가 아니라 정수로 난수를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생성된 난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그 정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예. 정수로 바꿔주는 방법은 컴프레션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 population 1, pop1이라는 그 변수를 새로 생성을 해서 컴프레션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x population 1에서 하나씩 x를 끄집어내는 거죠. population 1에서 그 성분 x를 하나씩 꺼집어낸 것에 대해서 int x를 해주는 거죠. 그죠? 네. 하나씩 모든 그 성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그 x에 대해서 정수화시키는 것. 네. 그렇게 하면 population, int pop이라는 int pop1의 그 구성 요소로 하나씩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컴프리hension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수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면 첫 번째 엘리멘트가 14.75였는데 정수화 시키니까 14가 됐네요. 그리고 21.0이었는데
21이 됐고, 이렇게 해서 정수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수화된 데이터를 확률 분포함수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 값은 이제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이게 좀 굴곡은 있죠. 매끄럽진 않죠. 그렇지만 이건 아마 이제 정수화 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정수인 난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수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인데, 난수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에서 나타나주는 그 값하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에서 보여지는 그 값하고 어떻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가상의 모집단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때, 생성을 하실 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난수 생성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